토상 같은 그런 친구들과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오빠 너무 괜찮은 사람이요. 오빠 같은 남자 처음 만났어. 라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오빠 같은 쓰레기는 처음이야. 이렇게.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최근에 그 불량연애 네.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메네라라고 그거 관련해서 칼럼을 쓰셨던데 메네라가 뭔지 좀 그래 구독자분들 설명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멘탈 헬스라는 그런 게시판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 멘탈 헬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메네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조금은 그 어감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들을 통칭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게 좀 좁혀져서 토요쿄 키즈, 뭐 신주쿠나 이런 데 번화가 가면 가출해서 성매매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인데 아주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인격장애가 심한 뭔가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친구, 그런 대로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메네라라는 것들이요. 만약 내 썸녀가 우울증 약을 먹어. 그럼 난 이 사람이 연애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정신과 의사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 그 요즘 우울증이 정말 많고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내 멘탈을 그나마 잘 알고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진짜로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오질 않습니다. 문제를 본인이 인식하고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연애 초반에 이 사람이 메네라? 인지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신호나 아니면 뭐 감별법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뭔가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단전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직감. 직감.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뭐 한두 개만 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만약에 한 가지만 이것만큼은 꼭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평가절하와 이상화가 반복되는 친구. 예를 들면 오빠 너무 괜찮은 사람이요. 오빠 같은 남자 처음 만났어. 라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오빠 같은 쓰레기는 처음이야. 이렇게. 뭐 없다운이? 없다운 이렇게? 극단적인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어떤 신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메네라를 만나면 어떤 일을 겪어요? 막 이제 아주 심각한 케이스로는 같이 잘하고 같이? 네. 또 엄청 안 좋은 케이스로는 이건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가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울증이 아니고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고 긴 정신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수년 동안 이제 라포를 쌓아가고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방어기제들을 알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솔직히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나는 정상이야. 근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메네라야. 그럼 어떻게 물들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물들어가는 게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메네라인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예쁜 친구들도 많고 뜨겁고 차갑고 막 좌충우돌하는 것들을 하면서 스릴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구원자 판타지를 보통 느끼게 돼요. 구원자 판타지? 나는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구원할 수 있을 나 것이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겪어보진 않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타지를 가지는데 결국에는 그 판타지는 실패합니다. 보통 저희도 이제 처음에 정신과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구원자 판타지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 환자는 내가 살려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수술하는 의사처럼 이 환자 내가 살린다 하는 것처럼 이 환자는 내가 꼭 케어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가 환상이라는 것들을 저희는 배우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그런 심각하게 심적으로 아픈 친구들을 케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메네라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니면 뭐 스펙이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도 메네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외모, 뭐 성격, 뭐 학력 이런 것들이랑은 사실 정신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어떤 뭐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류에는 각각의 뭐 계층에 맞게 이제 질환들이 있어요. 의사 중에는? 있겠죠. 정신과 의사 중에도? 정신과 의사 중에도 있겠죠. 진짜로? 네. 근데 뭐 의사들이 좀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티가 나는 거겠죠. 오히려? 네. 그러면 이제 불량연애 얘기로 돌아와서 메네라 현상 이걸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제가 작성하는 칼럼에서도 한번 썼었는데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측장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야 되나? 좀 뭔가 겉으로는 막 세 보이고 막 문신도 많고 하지만 좀 속은 약하고 좀 그래도 뭔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그나마 사회적으로 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친구와 조용히 무너져간 사람, 이제 오토상 같은 그런 친구들과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무너진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나도 함께 그 어둠에 좀 잠식을 당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불량 연애 보면 다들 막 문신 엄청 하고 좀 뭐라지 세 보이려고 하는 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매네란 대부분 그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세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맞는 찾아놓은 어떤 스탠스죠. 그때가 가장 생존율이 높았다. 뭐 예를 들면 좀 그 문신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거친 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모든 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조금만 쿵해도 막 아파서 우는 것처럼 오행하는데 거짓 울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픈 척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나 느꼈어. 연애 초반에 매네라의 기질이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리해도 막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뭐 안전한 이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안전 이별 요즘 말이 많이 나오죠. 요즘 워낙 뭐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 제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싸한 느낌이 들고 뭔가 X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면 제발 그 느낌을 좌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느낌들을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어떤 또 구원자 판타지,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데, 제발 첫 단추를 잘 끼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만났어. 매력적인 이성인데 매네라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안전 이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미 사귀었어.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끝은 그 사람이 다른 대상이 생겼을 때 결국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단추를 잘 끼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죽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래서 다시 만나자 라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고 싸우고 막 던지고 막 그런 것도 사실 이 사람이 의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수 있네 라는 것들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냐 아니냐, 마치 뭐 가스라이팅 요즘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고 꾸준하게 그 사람이 다른 대상이 생길 때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가스라이팅 심한 사람도 매네라예요?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보통 뭐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뭐 경계선 인격장애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어떤 인격장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편의 마지막 질문으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한 연애란 뭘까요? 어려운 질문을 계속 가시군요. 뭐 재미없는 얘기지만 대화를 통한 선순환이 가능한 연애, 좀 쉽게 풀자면 대화, 그 티키타카가 잘 되는 연애를 말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도 부족한 면이 있을 거고 제 와이프도 분명히 부족한 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말 죽도록 싸우기도 하고 조금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말로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서로 굉장히 좀 성장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좀 건강한 연애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더 건강해지는 과정들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또 이런 대화가 더 잘 될 테니까 더 좋아지고, 그런 선순환의 과정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연애가 건강한 연애이지 않나 싶습니다.